자, 일단은 첫 번째 단원 전과좌표 파트 먼저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 번도 얘기하지만 단원이 꽤 쉬워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조금 존재하는데 그 공식들에 대한 유도 과정에서 얘기할 것들도 좀 얘기해 주면서 이야기를 좀 해줄 거라는 거. 무엇보다도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독해만 끝에까지 완벽하게 붙들고 가면은 단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기는 합니다. 일단 자, 일단은 공식 조금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공식 자체만 그냥 좀 일단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 선분 AB의 길이의 공식은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기하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또 똑같아. 다음 주부터 30분 정도 더 필요합니다. 테스트 조금 보셔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좀 바뀐 건 하나가 이거 있어. 한 달 정도 진행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조금 볼게. 알겠죠? 좀 누적된 다음에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은 한번 자세하게 보고 바뀐 버전까지 볼 거예요. 일단 알겠지? 좀 검사하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진도를 충분히 끝낼 수 있는데 끝내는 시점이 됐을 때 기본적인 시험 대비는 좀 완료된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죠? 자, 일단은 요겁니다. 자, 근데 봐봐. 이유도 얘기를 해볼게. 이유도. 자, 일단은 좌표평면 위에 아무 곳이나 잡읍시다. 두 점 x1, y1과 x2, y2라고 하는 두 점이 존재를 한대. 그때 거리를 구해주려고 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거리면 딱 이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 A점과 여기 점 B가 있을 때. 그치? 그때 A점에서 요쪽으로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려주게 되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2-x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거는 중수들이나 대답하는 거야. 자, 정확하게 뭐야? 절대값 x2-x1 또는 절대값 x1-x2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x2-x1이라고 대답했던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이야? x2가 분명히 오른쪽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잖아. 근데 x1과 x2는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림을 표현해주기 위해 이렇게 그렸을 뿐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있는 이 세로의 길이는 그럼 같은 원리에 의해 절대값 y2-y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나왔을 때 선분의 AB의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어? 피타.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제곱, 즉 뭐의 제곱? x2-x1에 대한 제곱 플러스 y2-y1에 대한 전체 제곱이 전체 선분 A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절대값이 하는 역할은 음수값을 양수로, 양수값은 그대로 냅둘 거고 제곱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 어차피 제곱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굳이 쓰진 않아도 되겠지. 됐죠? 그 이유 때문에 어차피 괄호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고 양변에 근호를 씌워주면은 요 모양이 됩니다. 됐죠? 이거는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좀 말도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참고로 얘네들은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긴 하는데 좀 쓰임이 좀 있진 않았을 뿐이거든. 어쨌건 간에 요거 하나. 됐죠? 요거 하나. 자, 그리고 둘. 내분과 외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일단 내분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내분은 안에서 자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일단 2번은 공식 먼저 한번 쓸게요. 일단 똑같이 써줘야 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P라고 써주고 P는
일단 공식은 이러한데 자 A, B, C, D, E, F, G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질문을 해볼게. 성분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어딜까? 우선 성분 AB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D를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은 얘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치? 그치? 자,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 사실 여러분들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 계산이나 숫자만 보고 문제를 푸는 줄 아는데 고등 수학은 안 그래. 내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중학교 수학 중에 활용이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숫자만 가지고 그냥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다른 단원들은 사실 계산을 하는 스킬로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킬 수 있는데 자 재밌는 건 다시 한번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어딜까?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방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은 숫자를 보고서 문제의 상황을 끼워 맞춘다는 거야. 그럼 2대1 비율인데 2대1이라고 얘기했어. AD라고 하는 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어딜 것 같아? 어딜 것 같아? 별 표현을 하진 않았어. 근데 찍으라도 봐. 뭐? 얘일 것 같지 않아? 왼쪽에 2칸, 오른쪽에 1칸.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 정답이 맞았다라고 해서 명명백백하게 모르면은 이거는 좀 더 개념을 확립을 시켜야 돼. 부족한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 바로 내분점 P라고 써볼게요. 잘 봐. AD를 똑같이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P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분 AP와 선분 DP가 2대1이 되냐고 되는 지점을 묻는 거야. 다시 누구? AP와 DP가.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P 지점이 C여야지 AC와 DC가 2대1을 이룬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개념이야. 그런데 누가 봐도 저기 두 조각 여기 한 조각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근데 편한 걸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요 AG에 대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AG를 성분 AG를 그럼 어디요? AG니까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야 일단. 그치? 그때 1대2로 내분을 하고 싶대. 어디? 그러니까 내분하는 내분점 P를 잡고 싶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라고 했어? AP와 GP가 1대2가 되는 P가 어디냐는 거야. 그러니까 A부터 연결한 점과 G부터 연결한 그 같은 지점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의 비율이 1대2라고. 그러면은 C가 돼줘야 여기가 1대2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숫자를 보고 어느 정도 때려 맞추는 것을. 다시 한번 내분은 이 내자가 안 내자예요. 속에 성분 길이에 대한 속에서 분할을 한다고. 1대2로. 그냥 거기에만 꽂혀도 괜찮아. 거기에다가만 꽂혀도 괜찮다고. 그럼 다시 한번 AG라고 하는 길이를 1대2로 내분을 하면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한 칸인데 이쪽이 5칸이니까 1대5가 되는 거야. 여기가 2칸인데 여기가 4칸이니까 2대4가 되는 건데 2대4라고 하는 길이는 어차피 1대2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가운데보다는 왼쪽일 거 아닙니까? 1대2니까 오른쪽이 좀 더 기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점 E는 BF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할까? 1대
E는 성분 BF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 3대 1로 내분을 한다는 거야. 여기도 됐어요? 됐어?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봐봐. 여기서 내분 외분에 대한 개념만 확 잡고 가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외분까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서 내가 지금 어렵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봐봐. 내가 지금 쌤이 여기서 BF를 점 E가 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일 쉬운 방식이 얘기한 지점을 기준으로 몇 칸 몇 칸인지를 세는 거야.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여러분들은. 근데 점 1을 셌더니 왼쪽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야, 그지? 오른쪽은 한 칸이야. 그럼 수가 나왔잖아. 3과 1이라는 수가. 그러니까 외치는 거야. 3대 1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다시 쌤이 뭐를 물어봤어? 성분 BF를 점 E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를 물어봤잖아. 내분이든 외분이든 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 지점을 주어진 성분의 양쪽 끝으로 연결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봐봐. BE와 EF는 몇 대 몇이야? BE와 EF는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래서 3대 1이라는 거야. 조금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서 약간 거기에 휩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가 없어. 요번 시험 범위였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그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래프를 보는 능력이 부족했거나 그런 문제들이 틀렸다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개수가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번 학기에서는 메인이 뭐냐면 독해야. 근데 독해를 더 어렵게 배워서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쉽게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지. 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자, 좀 더 물어볼 거예요. 일단 이거는 적어주시고. 다 적었니? 안 적었어. 2번.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성분 AB를 B를 여기로 합시다. 성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은 어딜까? 3번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분점은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게 돼. 왜냐면은 어차피 그 지점이 내부에 있으니까 양쪽 끝에서 선을 연결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자, 여기서 3번으로 갑시다. 자, 어차피 내가 내분을 설명해주는 이유는 외분하려고 하는 거야. 3번 다시 똑같이 써야 돼요. 성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Q입니다. 자, 눈치챘겠지만 공식은 그냥 위에와 아래가 똑같은 공식인데 가운데에 연산 기호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차이점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 공식을 적용하는 건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줄 건데 중요한 거는 외분의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지울게. 여기 지울게요. 이따 쓰더라도. 자, 이번엔 외분입니다.
내분은 주어진 선분의 안쪽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음. 근데 외부는 당연히 어디 있겠어?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주어진 선분의 바깥쪽이라는 얘기는 이쪽 영역일 수도 있고 이쪽의 영역일 수도 있어. 그치? 다른 어딘지는 몰라. 그럼 이때 바로 가볼게. 선분 C2를 3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골라봅시다. 됐죠? 그러면은 선분 C1을 외분하는 외분점은 어쨌건 바깥쪽에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내분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분하는 외분점 Q는 결국 무엇을 얘기한다? 주어진 선분의 양쪽 끝을 연결한 누구? CQ와 EQ가 비율적으로 3대1만 만족을 하면 된다. 그럼 Q가 어디여야지 3대1을 딱 만족을 할까? 자, CQ와 EQ라고 했어요. 자, 일단 내부에 있진 않겠지? 그럼 여기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CB와 BE는 몇 대 몇? 1대 3이야. 만약에 A점이었으면은 CA와 EA는 몇 대 몇? 2대 4니까 1대 2가 되는 거야. 됐죠? 저쪽으로 못 가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가보자. F로부터 연결이야. CF와 EF는 몇 대 몇? 그래서 3대 1인 거야. 오케이? 자, 포인트는 뭐라고? 주어진 주어에서 양쪽 끝으로부터 그 전까지를 연결한 비율이.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바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 점 G는 선분 BE를 몇 대 몇으로 외분했을까? 점 G는 선분 BE를 몇 대 몇으로 외분을 했을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내분 외분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뭐라고? 주어진 선분의 양쪽 끝을 연결하는 거 먼저. 그럼 바로 뭐와 뭐가 돼? BG와 EG의 비율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BG와 EG는 그럼 몇 대 몇? 세면 되잖아. 5대 2인 거야. 그래서 5대 2로 외분을 한다는 거야. 자, 봐봐. 문제를 푸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영역인데 생각해보면 공식도 썼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지 문제가 틀어도 다 풀 수 있는 상태가 돼. 자, 근데 이게 그만 줘라. 방학기간 초입에밖에 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은 학기 중에는 이미 대부분의 뭐 다시 한번 하긴 하겠지만 다시 하긴 하겠지만 초반에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시험 전날까지 디테일한 얘기만 내내 할 수는 없어. 할 범위들은 늘어났고 시간은 없고 좀 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밖에 못 익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 이게 이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 한 달 뒤에만 해도 외분이 뭐고 내분이 뭐고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이미 내분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모르는 건 지금부터 해줘야 돼. 우리는 학교가 아닙니다. 솔직히. 학교는 이제 슬슬 이제 이번 학기 끝났으니까 조금씩 이제 뭐 방학도 얼마 안 남았겠다. 약간 좀 놀자판으로 좀 가잖아 사실. 근데 우리는 시험이 끝나면은 뭐 한 타임 휴강긴 했지만 시험이 끝났으면은 다음 시험 대비야.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잔소리를 해보면은 모르겠어. 지금 뭐 중3, 중2든 뭐 고1, 고2, 고3이든 간에 다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시험 대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때 해야 되는 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일단 기초적인 개념은 최소 쌓아야지. 그게 이 대표 문제 라인들이. 오케이? 자, 공식 조금만 더 쓸게요. 자, 중점입니다.
자, 중점은 선분 AB를 1대1로 나누는 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공식은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인데) 대답을 해줄 때는 2분의 둘의 합, 오케이? 합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덧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했기 때문에 꽤 익숙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가지고 갈 수 있어. 자, 또한 마지막 무게중심은 보통 G라고 표현을 하고 3분의 셋의 합입니다. 자, 오늘 나가는 공식은 일단은 요게 다고, 뭐 다음번에도 뭐 공식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뭐 이것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익숙하게 계속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안 급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10도 정확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급할 일이 없잖아. 시험도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다음 시험까지 해도 뭐 10월 초니까 이거 시험이 좀 죽구나 망했는데 서고만 그렇구나. 아무튼 그러한데 우리 시험 초에 끝나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현 시점에 급할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연습을 하자는 거야. 야, 취미로 배드민턴을 치는데 한 2년 됐거든. 그래서 좀 2년 좀 넘으니까 좀 칠만하더라고. 초보도 좀 약간 벗어나. 아직도 거의 초보긴 한데, 근데 그저께 수요일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선생님 레슨을 받아. 나도 학원을 다니는 거지. 배드민턴 학원을. 레슨을 하는데 그 코치님이 선생님이랑 동갑이야. 물론 뭐 이렇게 존칭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뭐 2년 정도 봤으니까 좀 꽤 친하겠지. 근데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야. 돈 내고 이렇게 배우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막 수비를 막 배우고 있었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급하니? 너무 급하다는 거야. 급할 필요가 없다. 왜? 근데 배드민턴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엄청 박진감 넘치게 빠르잖아, 랠리가. 그러니까 급해야 되는 건 사실 맞는데, 이 코치가 얘기를 해준 게 나도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근데 급한 게 아니라 리듬을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막 급하기만 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천천히 한번,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과정도 있으니까 내가 또 그랬네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했어. 천천히 해도 충분히 다 배울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하는 게 맞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막 1시간 걸리고 이럴 건 아니잖아,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좀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여기서 어떤 공식을 얘기를 하니까 천천히 써서 식의 위치도 맞추고 하면서 조금 천천히 그 모습을 좀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 시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니까. 좀 생각해봐요, 이거는. 알겠지? 자, 다시 가볼게요. 사실 무슨 표현이 필요하냐면은 한글만 읽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좀 약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돼. 자, 한글만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래. 그치? 다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래.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잖아.
바로 뭐가 있었어? 선분 AB의 길이는 위쪽에 있죠? 공식 1번에 루트 x2-x1의 제곱이니까 a 빼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y1이니까 4 빼기 a에 대한 전체 제곱을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5루트 2다. 근데 좀 약간 중요한 거 얘기 하나 해봅시다. 당연하기도 해. a 빼기 b의 제곱은 당연히 b 빼기 a의 제곱과 같습니다. 오케이? 부호만 바뀐 거기 때문에.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a-4에 대한 전체 제곱이 앞에 있을 때 뒤에 있는 4-a에 대한 전체 제곱은 a 빼기 4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그럼 같은 값을 계산을 한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a 빼기 4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른쪽은 그대로 5루트 2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친구는 루트 50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근호 안쪽에 있는 식만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 연산할게요. 2 곱하기 a-4의 제곱이 50이 되겠고 a-4의 전체 제곱이 25니까 만족하는 a-4가 5 또는 -5가 되겠고, 그럼 a 값이 9거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9가 되겠지. 당연히 내가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 이 등식이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안 써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근데 식을 쓰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죠?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A, B가 직선 y는 2x 빼기 7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만 볼게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것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대로 AP의 길이 공식 써주게 되면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전체 제곱이 루트 A-5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져? 양변에 모두 다 근호가 씌워져.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근호가 씌워졌다는 얘기는 계산을 할 때 불편하니까 근호를 벗겨내기도 해야 돼.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는 뜻은 결국은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굳이 제곱을 왜 하는 거야? 근호를 없앨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따가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거리가 어떤 점 사이에 대한 거리가 같다는 표현을 하거나 공식을 쓴다는 것은 제곱을 사용해서 근호를 없애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착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풀 때 니네 어떻게 풀어? 성인이 맨날 푸는 이렇게 푸는 거지. 어떻게 풀어? a 빼기 1의 제곱. 얘는 붙어 있어. 그리고 옆에 건 저 멀리 있는 거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늦어지더라도 식을 정돈시켜주는데 것을 향해서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 2기간밖에 못합니다. 진짜 2기간밖에 못해. 천천히 나가더라도 그 연습 먼저 했으면 좋겠고, 양변의 제곱 또는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다는 걸 사용을 하면은 근호 안쪽이 같아지니까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9,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이 되면서 A제곱, B제곱이 모두 다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좌변으로 싹 다 넘어가게 되면은 8A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B. 자, 양쪽에 1 일단 없애주게 되고 넘어가면은 여기 넘어가지 말까? 16. 그럼 A와 B 정리해주면 10 하나 등장을 했네요. A 빼기 B가 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디까지 푼 거야? 여기까지만 푼겨 일단. 맞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나갔더니 뭐래? 점 P가 이 직선 위의 점이래. 어떤 점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와 Y좌표에 각각 A와 B를 대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B는 2A-7이다 라고 정리가 또한 가능하겠지. 뭐 해줄 수 있다 이제? 연립 해주면은 A-2A 더하기 7은 2가 되겠고, 여기 마이 A가 5, B의 값이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은 8이 됩니다. 줄게요. 자, 이번엔 2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구하라고 했는데, 좀 착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하는지 모르겠어. 4, 2,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막 연결을 하는 거야. 자기 입맛대로. 아, 직각이구나. 아, 이등변이구나. 그림이 정말 디테일하게 그려보면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을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맹신하라고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다? 선분 AB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 선분 CA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더 얘기가 들어가야 돼. 자, 잘 봐요. 자, 일단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쓸 건데 선분의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자, x2가 B쪽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0 빼기 4의 완전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빼기 2의 전체제곱. BC도 똑같이 루트 마이너스 2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CA도 똑같이 루트 4 플러스 2의 전체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전체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여기 4, 4, 16, 6, 6, 36, 3, 4, 루트 52. 여기 다시 2는 4, 2는 4, 루트 8, 6, 6, 36, 4, 4, 16 해주면은 루트 52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뭐 답은 나왔어요. 어쨌건 간에 직각삼각형은 아니고 AB와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정답이 나온 상황이야 일단.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할게.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직각삼각형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단은 매우 높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차피 세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는 정답은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합쳐 더불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까지 이렇게 딱 4가지 종류뿐이거든요. 근데 봐봐,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걸 보이면 되지, 그치? 근데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어? 주어진 값을 제곱해서 피타를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얘기를 하면서 굳이 AB가 없이 만약에 AB의 제곱을 구하면 52, BC의 제곱을 구하면 8, 그대로 성분 CA의 제곱을 하면 50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제곱을 하면은,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등변인 걸 모르는 건 아니지. 근데 얘네들은 가지고서 바로 물론 이걸로 피타를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건 없지만, 할 말은 없지만 굳이 근호를 안 쓰고서 전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연습의 목표는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면은 근호를 안 쓰고 우선적으로 문제를 풀되 근호를 써서 일단 문제를 풀되 이거는 근호가 없이 해도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나는 요런 류의 문제들은 근호가 없이 가는 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우치면 안 돼. 어차피 빨라지려고 하면은.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식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쉴 때 딸들 데리고 사천 갔다 왔거든. 사천 가봤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전이 한 요즘 있다고 하면은 여수 옆이야. 거의 바로 옆에거든. 그렇게 안 멀어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대전에서는 뭐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근데 여기를 가려고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하마가 이제 물에 수영하는데 못 봤어. 그거는 시간이 계속 안 들어가가지고 못 봤는데, 쌤이 옛날 내가 조류공포증이 있어. 치킨은 잘 먹는데 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걸 못 지나가, 무서워가지고. 예전에 좀 중증일 때는 어땠냐면은, 중증일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쪽에 이제 색별아파트 건물 2층에서 교습소에서 수업을 할 때 차를 여기다 이렇게 딱 대거든. 근데 여기 비둘기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둘기 있으면 막 떼벽에 있잖아. 그럼 나오다 이렇게 돌아가. 입구가 여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 지나가니까. 이 푸덕이려고 하는 그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 조류공포증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비둘기가 푸드덕대는 그런 거에 좀 무서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조류공포증 막 이런 얘기하면서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새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새가. 그래서 몸집도 막 엄청 큰 거야. 그래가지고 얘 사진을 보고 이게 좀 되게 중증으로 변한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얘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개체가 있어. 그게 사천에 있어. 그래서 근데 조류공포증인데 그걸 한번 이겨내보고 싶은 거야. 뭐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어. 예전에는 운전하다가도 새떼 지나가면 막 등에서 갑자기 막 식은땀 나고 이랬거든, 진짜로. 근데 그게 좀 괜찮아졌는데 한번
네가 어떤 녀석인지 보자. 얘 이름도 있어. 이름이 슈빌이야. 슈빌인데 보여줄게. 무서워 지금 봐도.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니? 진짜로 좀 닮지 않았어? 그래서 예전에 교습소 거기 하고 있을 때는 초딩 애들이 좀 많았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초딩 애들이랑 수업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초딩 애들이 내가 이걸 무서워하는 걸 한번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이 새끼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나와가지고 다 그리는 거야. 이렇게 막 그려놔. 이렇게 그려놓으면 들어가고 또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근데 보면은 이거 보이지? 내 이 사진은 지금 처음 보거든? 그냥 얘만 봤을 때 되게 커 보이잖아? 나는 그래서 이 사진들만 보고서 이런 것들만 보고서 당연히 한 2만은 한 줄 알았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거야. 그런데 거의 사람보다 좀 작더라고. 좀 매소해. 생각보다. 그래서 야 이거 별거 아닌 녀석한테 쫄아가지고 지금 10년 전부터 10년이 뭐야 15년 전에 이걸 굳이 쫄 이유가 없었는데 했는데 근데 지금 어제 좀 봐서 괜찮네. 그래도 어제 얘기하다가 이 얘기 한 번 더 했었는데 근데 공룡의 후예가 공룡의 후예. 나중에 대면 가봐. 되게 좋더라. 일단 바닷가 마을이니까 대전에 없는 바다를 항상 어딜 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케이블카가 있는데 대전이 케이블카가 없잖아. 예전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그 보문산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었어. 그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아마 아실 거야. 그래서 케이블카도 없지. 우리 뭐 관람차도 없잖아. 심지어 5월드도 관람차가 없어요. 그 5월드도 그 관람차도 없지. 예전에 있었는데 여기 저기 있었는데 없어졌지. 그랬지. 예전에 쌤 젊고 그 결혼 안 했을 때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랑 딱 한 번 가봤거든. 데리고서 같이 학생들이랑 일본 간 적이 있거든. 미쳤지. 지금 생각해도 다른 선생님들이랑 만나면서 그 얘기하면은 애들 됐고요? 막 몇 번을 물어봐.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장 체험 학생 되고 그때 워낙 반 애들이 다 친했어가지고 몇 명 갔지? 7명 갔는데 거의 반 애들 거의 다 간 거지. 그 반 애들이 다 간 건데 그래서 갔는데 걔네들도 그 교습소에 있을 때니까 당연히 내가 조현병증 있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좀 그래도 이런 그림은 안 그리고 막 그냥 좀 귀여운 그림으로 그려주긴 했어. 근데 그랬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일본 가가지고 이제 빵 같은 거 유명하니까 간식으로 사 먹으려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벼 쬐면서 이렇게 어디였지 그때? 후쿠오카 성인가? 그 근처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꾸 비둘기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자꾸 와? 이거 봤더니 뒤에 있는 학생이 빵을 나한테 던지는 거야. 근데 얘는 아기가 있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비둘기를 준 건데 그 던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옆에 뒤에 보니까 비둘기가 그때 좀 심해졌을 수도 있어. 나는 가봐. 좋더라. 자, 좀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그냥 볼 게 아니라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실수 xy에 대해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루트 x 빼기 2의 전체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전체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최대 최소 문제를 어떻게 풀기로 약속을 했어?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나오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어?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근으로 막혀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표준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근데 이 근호가 쓰여져 있는 이 문제를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 뒤에 얘 있잖아. 얘를 우리가 x, y와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러면 당연히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x, y와 0, 0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모양을 잡자면 근데 가운데에 합을 했으니까 0, 0과 x, y 사이의 거리와 2, -1과 x, y 사이의 거리의 합을 한 거의 최소값이라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인 거야. 기억에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나오면 운이 좋으면은 한 큐에 딱 날아가는 거.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다시 뭐라고? 왼쪽은 0, 0으로부터의 거리였고 오른쪽은 2, -1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x, y는 누구? 어딘지 몰라. 그럼 x, y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파란색 위치에. 그럼 x, y로부터 0, 0 사이의 거리와 요 사이의 거리의 합은 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파란색 두 선의 길이의 합이 x, y가 좌표표면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파란색 거리의 합이 가장 짧다고 할 수 있을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어? 이쪽으로 와볼까? x, y를 그러면은 사이의 거리 연결한 게 지금 노란색 이 두 선이잖아. 얘가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할수록 두 점이랑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길이의 합은 짧아질 거 아니야. 맞죠? 여기까지? 맞지? 그러다가 어디에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한 선에 딱 중간에 위치를 하면 맞지? 맞지?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야. 근데 맞지는 않아. 근데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야. 한 번 더. 어디에 있으면 두 점 사이에 딱 중간에 있으면 이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지 않겠어? 맞지? 근데 팩트는 뭐냐면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여기 있으면 어때? 두 점까지의 양쪽 끝에 거리의 합이 가운데 있을 때랑 어때? 똑같겠지 어차피. 즉 x, y는 어디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0, 0과 2, -1을 연결한 선분 위에만 있으면 어차피 거리의 합은 똑같이 2, -1과 0, 0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사실상 이건 기억력 문제야. 그지? 기억력 싸움이지 그냥.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문제고 그래서 뭘 구해주면 돼요? 0, 0과 2, -1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은 피타가 익숙하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익숙하니 피타가 훨씬 익숙하지 뭐.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증명을 해줬을 때 어디에서 비롯됐어? 피타에서 비롯됐지.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게 유연적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왜냐면은 봐봐. 지금 2, -1이랑 0,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로 길이가 2고 여기 세로 길이가 1인 거잖아. 피타 써준 뭐야? 루트 온 거야. 이해됐어? 딱딱하게 굳이 여기 사이의 거리는 루트 2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0의 제곱 이게 다가 아니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름 날 수 있는 거야 에어컨? 자꾸 지 혼자 꺼져. 일단 좀 이따 켜줘. 뭔가 기능이 있나?
자, 그리고 연결지어서 하나 더. 자, 이번엔 뭐래요? 두 점 A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뭐 언뜻 봤을 때는 똑같은 문제처럼 들릴 수 있으나 아까 문제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렇게 붙으면서 약간 모양을 좀 더 보여줬다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요거 하나. X축 위의 점 P라는 뜻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근데 쌤이 안 좋아하는 표현이잖아. Y는 Y 좌표가 0이란 뜻입니다. 이걸 바로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점 P는 A, 0이다. 오케이? 해석 싸움이야. 해석 싸움. 사실상 문제 있는 거 해석하고 자꾸 조합하고 끼워 맞추고 그런 싸움이야.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숫자로 계산하는 것들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 숙달시키고 이러려면. 그래서 수학이 괜히 어려운 과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 그치?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수학 점수가 오르면은 제대로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들도 비스무리하게 오르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 왜? 다른 과목도 어차피 문제를 읽고 푸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좀 방학 기간 안에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쌤도 우리 딸한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읽고 푸는 거 막 연습을 하거든. 이제 학기 말이니까 뭐 6단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4학년 1학기 거 뭐 하냐면은 규칙 찾기야. 10, 110, 310. 뭐 오늘 한 거 보니까 몇이야? 뭐 610. 보이지? 100 커지고 200 커지고 300 커지고. 그지? 보이지? 왜? 니는 계산이 빠르기 때문인 거야. 그치? 근데 이런 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을 보면 쉬운 거야. 계산으로 휘잡을 수 있으니까. 휘어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지금은 아니야. X축 위의 점은 뭐라고? Y좌표가 0. 그래서 X축 위의 점은 A, 0이라고 할 수 있다. 됐지? 다시 가보자. 그때 뭐를 원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은,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모르겠어. 앞에 거 먼저 정리를 하자. P점이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근호가 없어진 상태에서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0이니까 신경 안 쓸게요. 똑같이 A-5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계산 정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일단 계산 먼저 할까요? 2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9니까 10, 26, 5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지? 계산한 거야. 얘의 뭘 구하래요? 최소값. 얘의 최소값 구하자. 근데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 돼? 표준형을 해주면 되지. 자, 어떻게 돼? 이 괄호 A-3의 전체 제곱 플러스 31이다. 뭐죠? 33 아니야? 3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최소값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7번 하나만 더 하고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만 그냥 한 번 더 가지고 오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테스트는 다음 주부터 바로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뭐 누적할 건 없을 것 같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모르겠어. 지금 틀들을 솔직히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 시험 뭐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좀 시간을 당겼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어. 완료를 할 때까지를. 그 느낌은 좀 있다는 거. 자, 참고로 원래 네모칸인데 지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를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일단 공식을 먼저 써볼게. 자,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의 길이를 A, 알파벳 안 맞지만 그냥 할게요. 여기를 C, 여기의 길이가 같을 때 여기 길이를 D라고 해볼게. 그럼 이쪽도 당연히 C가 됐겠지? 맞죠? 이때 공식이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의 2배와 같다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공식은 이러하고. 자, 그림은 좀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있는데, 자, 증명을 위해서는 좌표 평면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37번 이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나도 좀 많이 빼는 편이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방학 기간에는 좀 넣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딱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그 NCR에서 N-1CR1 이런 거 공식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 할 때에도 자꾸 써봤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한 큐에 좀 가지고 갑시다. 자, 다시 봐봐. 얘는 그냥 공식이야.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것 뿐인 거고. 증명을 해볼게요. 삼각형을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점 D부분을 원점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됐죠? 그때 이 꼭지점, 위쪽에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A, B로 놓고, 자, X축의 1사분면, 4사분면 쪽에 있는 이 점을 C, 0. 이때 이 점을 마이너스 C,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원점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 그럼 끝났어. 끝났다고. 공식이 뭐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그거의 2배. 그럼 얘 제곱 그대로 먼저 구해보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루트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그대로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 제곱 나왔고, 한 번 더 이쪽 제곱 한 번 더 A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합이 다시 지금 요 파란색 쪽 라인의 길이에 누구야?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2배와 같다는 걸 할 수 있겠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됐어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자, 그대로 전개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면서 2AC가 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됐지.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맞네?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근데 하나 정도는 요거는 들고 갔으면 해서 요거까지는 넣도록 합시다. 오케이? 쌤 좀 보고 와. 쉬고.